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제가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핀잔 먹은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했던 그분, 모셔온 그분. 자, 모셔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서기원 교수님. 서기원 교수님, 지구과학 교육과 서기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기원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안 나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욕먹을 뻔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과학자시네요. 과학자. 진짜 과학자시네.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젠장. 황호선 교수님이랑도 친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잘 친하지는 않은데요. 예. 운동을 좀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무슨 운동 같이 하시는데요? 예전에 야구를 좀 같이 했었습니다. 야구? 예. 저는 후보였고요. 황호선 네. 교수는 주전 선수였고. 와. 교수 야구부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엔 교수가 아니었었고요. 아, 예. 학생 야구부. 학생 때. 그때 저는 그때 연구소에 있었을 때고 예. 황호선 교수는 아마 그 당시에 박사후 연수 과정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이었던가. 서울대 야구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누구랑 붙어도 항상 져준다는. 전국 최하 2위. 아, 거기 야. 계셨구나. 네. 와. 황호선 교수님도 거기 계셨군요. 음. 오늘은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진짜 저희가 아는 게 없어. 하나씩 좀 알려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초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썼던 논문이죠. 그게 예. 지하수가 고갈되고 해수면이 상승했는데 그것이 지구 자연축을 변화시켰다라는 예. 거였었는데요. 그 얘기를 드리려면 해수면에 관한 얘기를 쭉 드려야 되는데 예.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지구 자전에 대해서 약간 재밌는 얘기들만 이렇게 에피소드 속으로 따라가다가 맨 끝에 가서 그 논문 얘기를 조금 드리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구 네. 자전의 변화인데 사실은 이게 특별하게 제목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에피소드로 이게 예. 정해서요. 음. 자, 먼저 이제 서론으로 예. 우리가 지구 자전축의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구의 각속도 변화가 훨씬 일반적인 말입니다. 각속도. 근데 각속도는 처음부터 막히네. 어려운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각속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X, Y, Z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예. 자, 어려우시죠? 네. 예. 자, 자전축이 변한다는 것은 이 X, Y 방향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된 게 자전축이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더 변하면 뭐 이쪽으로 가면은 X축 얼마큼 변한 거고, 예. 이쪽으로 가면 Y축 얼마큼 변하는 거죠. 요 그러니까 축이 하여튼 변하는 거. 네네. 축이 변한 거, X 방향 얼마큼 변하는지, Y 방향 변하는지가 이제 X, Y 변화고 이게 예. 자전축 변화다. 예. 그리고 Z가 좀 특이하잖아요. 자전축인데. 네. Z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게 속도가 변합니다. 빨리 변했다가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 속도도. 예. 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과학자들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 길이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length of day의 변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하루를 하면은 24시간인데 예. 항상 24시간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자전 속도도 변하고 자전의 위치도 변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변하는 겁니다. 원래 변합니까? 예, 원래 원래. 조금씩은 변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하루 길이는 왜 변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자전축은 왜 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변하는 하겠습니다. 건데 이거는 예. 그럼 뭐 지하수를 고갈시켜서 환경이 오염돼서 그거랑 무관하게 네, 지구는 돌면서 조금씩 속도도 달라지고 축도 약간씩 움직인다. 그렇죠.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네. 움직이니까 뭐 약간 그럴 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뭐 어떻게 지구가 그냥 무슨 안 변한 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예. 예. 조금씩은 변하는 조금씩은 거죠. 움직인다. 그래서 자연축이 변하는 게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고, 예. 하여튼 자연축이 변하는 것은 자연인 현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이 이제 이게 지구 자연축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보시고 좀 굉장히 많죠. 여기 애들은 이제 많네요. 뭐 토성도 있고요, 목성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예. 태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성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자연축이 변합니다. 다시 변하고요. 당기는 힘 그런 네네, 게 좀 변화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천문학적인 현상인 거고, 예. 지구학자들은 얘들은 별 관심이 없고요. 예.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내부적인 변화 요인.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자연축 변하고요. 흔들려서 그런가 보다. 지진 그쵸. 때문에. 예, 예. 네.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나도 변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기압이 변해도 변하고요.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여기 저기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기압, 저기압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자연식 변합니다.
야, 그런 정도도 변합니까? 예, 사실은 이 그 대기압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자연식 변동에. 기압이. 기압이. 예. 근데 기압은 정말 오늘은 고기압, 내일은 저기압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그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하는 게 진짜 조금 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전혀 못 느낍니다. 야, 변하긴 변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네. 변화야. 네. 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대기의 것들, 변화. 예, 그럼 네. 해수면 상승 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멘틀도 있고요, 아우터코어,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구 자연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예, 거기에 대한 현상이고요. 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자전축은 어떻게 관측하느냐 변화를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변하고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건데 아, 그렇지. 어떻게 이걸 관측하느냐. 어떻게 그렇지. 예. 저건 궁금하네, 예.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주상에 어떤 그 기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점. 예. 그거를 이제 보통 천문학자들이 퀘이사를 사용을 하고요. 예. 퀘이사가 굉장히 멀리 있는 천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신호가 들어오고요. 신호가 쭉 들어오는데 이제 지구의 자전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돈다 한다면 여기서 측정하는 신호하고 여기서 측정하는 신호의 차이가 있을 건데 예.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한 거죠. 네. 근데 지구 자전축이 변하면 그건 얘가 달라진다. 삐쭉 올라가 내가 할 테니까 이게 변할 거예요. 저 삼각형의 모양이 살짝 달라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전축이 변했네. 예. 그걸 알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건 수학에 가깝네요. 살짝.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얘를 관측하는 그 안테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동시에 같은 케이스를 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구 자연축이 어떻게 변했구나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야. 내 책상에 딱 그대로 있어야지 뭐 하나 흐트가 있으면 야 누가 내 책상 만졌잖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살짝 흐트러지는 걸 보고. 네, 네.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관찰한다. 네. 관찰했더니 실제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퀘이사. 예. 퀘이사는 그러니까 늘 거기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건가 봅니다. 네, 네. 야, 이런 거는 연애 편지 쓸 때 써먹으면 좋겠다. 난 너의 퀘이사가 될 거야. 그렇지. 오빠 이게 뭐야? 찾아보고. 감사합니다. 네. 퀘이사. 예. 자, 우리나라도 그 지구 자연축을 관측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세종시에 가실 분들이 계시면 세종시에 그 우주 측지 관측 센터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만한 큰 크기에 굉장히 큽니다. 안테나가 있고요. 예. 얘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 나라도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데이터를 받아서 보내주면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지구 자연축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류를 하겠군요. 그렇죠. 네. 아, 저걸로도 우리 퀘이사에서 오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관측한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이제 서론입니다. 오, 여기까지는 알아들을만 예. 합니다. 자전축은 위치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고 예. 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변할 수밖에 없고 뭐 예.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한다. 까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이제 하루 길이의 변화. 예.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 60초잖아요. 예. 그래서 86,400초입니다. 네. 하루가. 예. 86,400초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조금씩 사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평균으로 길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고 약간은 있습니까? 그런 와중인데 전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느냐 덜 늘느냐 문제고요. 항상 하루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 과거에는 굉장히 하루가 짧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옛날에는요. 야, 옛날에 지구가 지구의 하루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럼 요즘은 지구가 천천히 돈다는 얘기네요. 천천히 돌죠. 예전보다. 앞으로 더 천천히 돌 거고요. 아, 와. 슬슬 이제 지구도 힘드나? 그러네. 행위가 어떻게 힘들어.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이제 큰 힘이 예. 여기 쓴 것처럼 뭐 영어로는 타이달 브레이킹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조속 감속 효과 뭐 이럴 거예요. 예. 조속 효과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밀물썰물. 예, 맞습니다. 예. 서해 가시면 밀물 썰물 일어나잖아요. 밀물 썰물 일으키는 이유가 이제 달에 의한 건데 예. 태양도 있지만 주로 달이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달이 저 앞에 있으면 바닷물이 앞으로 쭉 쏠리는 거죠. 빨려가고. 예. 예. 뒤로도 쏠리고 이렇게 쏠리는데 문제는 바닷물이 즉각적으로 쏠리지 않아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쏠리는데. 쏠리는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달이 있으면 달 쪽으로 물이 쏙 쏠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지구
돌아버리니까 이렇게 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달 아닌 쪽으로 더 쏠린다. 그렇죠. 예, 예. 도니까. 예,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쏠린 물이 있잖아요. 예. 달이 얘를 잡아당기죠. 예. 예,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조석의 유해가 달이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반대로 도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달이 물을 잡아당기면서 물을 지구도 잡아당기는 같이 힘이 잡아당기는.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구는 원래 요쪽 방향, 반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조석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달에 잡아당겨지게 되고 예. 그래서 잡아당겨지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걸 반대 돌게 만드는 거죠. 반대 힘을 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것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이게 꼭 물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체 지구도 늘어납니다. 엥?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덩어리가 네. 사실은 탄성체예요. 땅이 아주 딱딱하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땅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얘네가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 만약에 지구가 땅이 탄성이 아니면 지진파가 전파되지 않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네. 예. 그러니까 달이 잡아당기면 얘도 땅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 달 물도 이쪽으로 늘어나고 고체 지구도 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예. 두 효과가 의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힘이 방해받는 거죠. 아. 이게 저건 그럼 항상 저런 항상 반작용이 있겠군요. 예, 항상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느려지는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계속. 계속. 지구는 계속 돌리려고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는 다 알겠습니까? 원래부터 예,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군요. 굳어봐야 그냥 거기 계속 흔들리는구나. 땅도 안에 사실 출렁거린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그 조석 감속, 뭐 조석 예. 타이다 브레이킹으로 하루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예. 계산해 보면 20억 년 전의 지구는 하루가 20시간 안 됐습니다. 와, 그렇게 차이 많이 나요. 19.5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이야. 지금은 24시간인데 24시간이고 앞으로는 더 길어지겠죠. 더욱 길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나중에 그럼 아. 28시간 막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이 바닷물이 돌면서 자꾸 지구에 브레이크를 거는 네, 바람에 예, 예. 근데 재밌게도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 관측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재밌는 관측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문명의 천문 기록에 의하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바빌로니아, 뭐 아라비아 이렇게 있잖아요. 계기일식, 계기월식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문학자들이 이제 일식과 월식이 미래에 어느 지역에 언제 일어날지를 잘 예측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과거에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의 천문 기록을 그 바빌로니아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기록한 거하고 예. 지금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걸 맞춰보면 안 맞아요. 시간이. 아. 왜냐하면 지금 천문학자들은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예. 과거에는 지구가 더 빨리 돌던 시간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과거라고 하면 기껏해야 1-2천여 년 전일 텐데. 예, 그렇죠. 와. 그래서 이게 보면 한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하루가 0.04초가 빨랐습니다. 0.04초. 0.04초. 2000년 전에는 0.04초가 0.04초가 빨랐다고요? 빨랐다. 예. 그거나 0.04초가 그렇죠. 뭐. 이제 그게 되게 이상한 0.04라는 것은 달기 선수들이 예. 핀시라인에서 머리 막 집어넣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인데 그렇죠. 그 차이를 어떻게 과거 사람들이 정확하게 측정했을까? 그거 되게 희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0.04초가 늘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매일매일 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0.03초. 오늘 0.0 예를 들어서 오늘 0.04초, 응. 네. 내일 0.04초 하면 0.08초죠. 예. 예.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2,500년 전에는 0.05초가 늘었으니까 예. 대략적으로 그동안의 평균을 우리가 0.03초로 가정을 하면 예. 0.03초고 매일 하루 매일 한 2000년 전이 지금과 비교해서 그렇죠. 0.03초가 아니라 그렇죠. 아, 요즘도 매일 0.03초가 하루가 길어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 그래서 365일에다가 2,000년 전이니까 다 더하면 네. 무려 21,900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시간 정도 900초, 6시간 시간 정도. 정도. 6시간 정도 예. 차이 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문학자들이 바빌론 어느 지역의 개기일식이 그날은 오후 2시에 있어야 돼 했더니 기록은 그게 아니죠. 아침 9시. 이렇게 시간 됐던 차이가 거죠. 많이 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매일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와. 2000년을 누적되기 때문에.
신기하다 저거. 그래서 과거의 문헌 기록을 통해서 정말로 타이달 브레이킹에 의해서 지구가 조금씩 늦어진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럼 매일 0.03촌씩 하루에 계속 느려집니까? 지금은 0.03초 이거는 이제 과거의 평균 평균이고. 값이고 지금은 예. 좀 더 진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월급 계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일을 좀 더 했다는 거잖아. 좀 더 한 거지. 그래서 뭐 그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분들이 과거 예. 분들과는 같이 뭐 60살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사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 아, 같은 60살도 같은 네, 60살이 조금 더 사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야, 그건 좋네. 예. 자, 그러면 이 타이달 브레이킹을 이해하면 예. 이제 그야말로 달이 왜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제 달이 지구에 의해서 자전을 못하게 막힌 거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의 타이달 브레이크는 지구가 돌고 있는데 달이 막은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달이 지구에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다시. 달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와중에 달이 지구를 당겨서 예. 지구에 물을 당겨서 예, 자전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전에 브레이크를 예. 걸고 예.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달이 자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못하게 당겨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지구도 있게, 달을 예.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니까. 예, 그럴 수 근데 있겠죠. 달의 지구가 훨씬 크니까 음. 그 쇼가 훨씬 크겠죠. 예. 그러면 달은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잃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럼 옛날에는 달이 돌았는데 돌았죠. 옛날에 달이 돌았는데 지구가 계속 당기다 보니까 네네. 멈추고 예, 해서 그래서- 결국 지금 멈춘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 혼자 막 돌고 있는 애들 야 빨리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돌다가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럼 지구도 언젠가는 멈출 수가 있겠네요. 멈춥니다. 지구 계산해 보면 지구와 달과 항상 같은 면을 보고 돌 수밖에 없게 돼요. 나중에는 네. 그 대략 계산하면 한 50억 년 후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러면 지구의 하루가 지금의 48일 정도. 48일 예. 하루가 예, 지구 하루가. 그러면 달과 지구가 서로 같이 도는데 예. 서로 48일 공전 주기 자전 주기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보이는 달이 항상 똑같은 모양이겠네요? 그런 거죠. 항상 보름달이지. 어디는 항상 반달이고 어.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건 천문학의 영역이라.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한쪽은 전혀 달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달이 안 거죠. 보이고. 예, 안 보이는 거죠. 50억 년. 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다 이해하신 네네. 것 같아서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지구가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잖아요. 네. 지구가 느려진다는 것은 하루가 길어지는 거고. 하루가 길어지는 거고 어. 그거 이제 물리려고 하면은 각 운동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달과 지구의 각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바로 달과 지구가 점점 멀어져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왜 그게 보상이 됩니까? 그 각 운동량의 요소 중에 하나가 거리가 들어가거든요. 거리. 예. 같은 물체라도 거리가 멀면 회전하는 물체의 거리가 멀면 각 운동량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얘는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 천천히 돌아도. 네네. 예. 달의 입장에서는 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어. 지구가 돌다가 그 마찰 때문에 못 돌았잖아요. 예. 그거 미안하잖아. 좀 도망가는 거야? 좀 멀어져야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천천히 멀어지는데요. 예. 매년 3.8cm밖에 안 됩니다. 사실 3.8cm. 1년에 3.8cm 우리도 달이 멀어진다. 조금씩 느리게 돌아가고 있고 달도 그만큼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예. 아, 슬프네. 왠지 소금 우리 느낌이 자전도. 드네. 근데 지구에서 볼 때 항상 같은 모양의 달이 보이는 이유니까 이걸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련이 없고요. 네. 지금 지구가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얘는 뭐가요? 지구가 천천히 돌기 때문에 네. 각 운동량이 줄어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달에 만드는 각 운동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달이 멀어진다. 달이 멀어진다. 알겠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달은 지금부터 지구보다 점점씩 예. 멀어지고 있는데 1년에 3.8cm씩. 네네. 그거는 그게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의 예, 자전 속도가 예. 줄어들기 때문이고 네, 네, 그렇지. 그 이유는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당기면서 그렇죠. 지구의 자전의 마찰을 자꾸 주고 있기 때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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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달은 미안한 나머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참 많이 미안했나 봐. 내가 지구 오빠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건가 봐.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네. 달을 더 미안해야 되는데 달은 아예 멈춰버렸대잖아. 우리 때문에? 어.
아니, 못 들었어요. 집중 좀 하십시오. 아 달이 달이 계속 예전엔 열심히 돌았는데 자전을 했는데 지구도 달을 당기잖아요. 음. 그래서 달이 돌다가 지금 완전히 멈춘 상태인 거잖아. 우리가 달을 책임져야 되겠다. 우리 때문에 멈추는 거야? 그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나. 지구 때문에 멈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8cm라는 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 거리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예.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하면 사람들이 이게 아폴로 탐사 때 직접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달에다가 이렇게 재미난 그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예. 11호 때고요, 아폴로 15호 때고 이 거울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빛이 날라온 방향으로 빛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저 거울은 다 특별하게 이제 제작된 거고요. 예. 그래서 거울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지구에서 이 달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빵 달에다가? 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레이저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네. A로 쓴 게 아폴로 미션일 거고요. L이 아마 그 당시 구소련에서 한 미션일 겁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를 빵 쏴서 얘가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예. 이용해서 어. 걔네들이 점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예, 거기다가 저 거울을 갖다 놓고. 네네네. 야. 그래서 예전에 이 거울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1년에 3.8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만큼 멀어진다는 걸 알지 못했죠. 이론적으로는 멀어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멀어진지 저걸로 측정한 거다. 그래서 아마 측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뭐 오래 측정하고 뭐 10년을 측정하고 해서 예. 굉장히 길게 멀어졌을 때를 측정했었는데 네. 지금은 매일매일 측정해도 알 만큼 조금씩 진짜 멀어지고 그럼 있다. 달이 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아니요. 아니면 보다 달이 좀 작아져. 왜 달이 점점 다이어트가 하는 것 같지? 이러면서. 그런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달이 지구의 반지름이 한 60배 정도 멀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88배 정도까지 멀어질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달이 멀어지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줄어듭니까? 그렇겠지.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점점. 되냐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와 달이 서로 같이만 보는 거야 이렇게. 아. 그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도 없어집니다. 밀물썰물이 없어져요? 예, 항상 불어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서로. 항상. 항상 한쪽만 불어나 있는 거죠. 밀물썰물이 그러니까 지구의 특정 지역은 밀물썰물이 없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밀물인 지역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항상 지구 밀물섬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달이 있고 지구가 돌면서 네. 그렇죠. 조속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되는데 예. 지금 그냥 서로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되면 한쪽만 늘어나 있고 한쪽만 줄어든 상태 되는 거죠. 갯벌이들은 어떻게 갯벌이 없어지겠네. 갯벌이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지. 밀물썰물이 없는 거죠. 오, 세상에. 아. 알겠습니다. 오. 중요한 문제네요. 지구 대재앙의 시작. 오, 그렇게 되었구나. 예. 달이 옛날에는 열심히 돌았다가 요즘은 안 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에는 돌았다는 건 자꾸 미안해서 진짜 우리 때문에 안 도나. 글쎄 그거는 그냥 아마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 수식적으로 다 파괴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도 그런 그 브레이크 현상이 네, 있으니까 예. 달도 똑같이 있어야 네, 맞는 네, 거고. 예. 관측적인 증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조금 더 그렇구나. 진도를 나가보죠. 네. 예. 자, 근데 하루의 길이 변화가 조속에 의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조속 효과는 지구 외의 어떤 달에 의해서 만든 현상인데 예. 지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하루 길이가 변화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기후 변화인데요. 기후 변화. 예, 예. 기후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더워지는 거요. 더워지는 거. 예. 기후 온난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수면 상승이라는 것은 고위도에 있는 물이 녹아서 저위도로 가는 건데 예. 고위도에 있는 물은 지구의 자전축에 붙어 있죠. 거의. 고위도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걔가 녹으면 바닷물을 가기 때문에 자전축을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맨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손을 벌리고 돌잖아요. 예.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빨리 돌고 싶을 때는 모으잖아요. 예. 모으면 빨리 돌죠. 빨리 돌죠. 확 돌죠. 예. 그러니까 손을 벌렸다는 것은 회전축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 네. 회전축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빨라지고 멀어지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 빙하가 지구 자전축지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때는 빨리 빨리 도는 상태죠. 돌겠죠. 예. 근데 그렇죠. 걔가 녹아서 바닷물에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걔는 이렇게 된 거죠. 예. 천천히 돌겠구나.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서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구는 또 천천히 돕니다.
더 천천히 도는군요. 그러니까 예. 달 때문에도 원래 자꾸 천천히 도는 성향이 있는데 네.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것 때문에 더 네. 천천히 돈다. 더 천천히 됩니다. 하루가 더 길어지겠네요. 더 길어지는 거죠. 우와. 그런 영향이 있어요? 예.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문제는. 하루 길의 변화가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외핵 있잖아요. 외핵. 지구는 외핵이 있죠. 네. 외핵이 액체같이 흔들리는 건데 음. 걔가 위아래를 움직이면서 지구 자연적으로 변동시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고 외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 자연적 변화는 잘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그 타이달 브레이킹에서 느려지고 기후 온난에서 느려져야 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외핵의 굉장히- 변수도 크니까. 예. 안에서 그 중심점이 막 움직이니까 네, 그거는 네. 막 큰 변화거든요. 예, 그거는. 예.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구과학의 난제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지구과학 좋아하시는 학생이나 예. 대학생이 있다면 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굉장히 큰 주제죠. 외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외핵이 어떻게 움직여서 하루 길이를 변화시키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핵이 변하는 것은 사실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지구가 자석. 자석이라는 거잖아요. 오. 예, 지가 그게 외핵이 대류하면서 자기장 만들어서 지구에 자기장 생기는 이유가 지구가 다이나모 커다란 이론인데 자석이죠. 예. 그게 이제 대충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거든요. 여전히 굉장히 모르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거 교수님이 하시지 왜 학생한테- 후배들이 하라 그래요? 괜히 어려우니까 교수님은 안 하시고. 나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 이게 여담인데요.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당시에 예. 많은 똑똑한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이 다이나모 이론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나 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똑똑한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얼마나 빨리 다이나모 이론을 포기하느냐.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새 중요합니다. 말하는 탈출은 지능순 이런 예, 말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해보고- 오픈 아, 문제구나 이거 안 도망가는 되구나.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잘 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남아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컴퓨터 좋아졌고 여러 가지 다른 발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난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후학들을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꽤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진짜. 그중에 지구 온난화도 있고 네. 저속간만의 차이도 있고 네. 외핵의 흐름도 있어서 네. 뭐가 변했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계속 느려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그림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랭스 오브 데이 하루 길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예. 0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하루예요. 예. 네. 86,400초. 대비 이제 요만큼씩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루 길이가 점점 길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척. 그렇지 않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늘어나야 정상인데 근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저건 왜 저러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외핵이 지구야 천천히 돌지 마 하고 이렇게 막 안에서 흔들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고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외핵이 그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외핵이 굳이 왜 존재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처음으로 그 외핵이 하는 일을 찾았네요. 그래 지구야 너무 지구가 천천히 자꾸 들어가지 느려지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사실 이제 외핵이 자기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여기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가 없죠. 네. 아, 예, 자기장도 우주선이 바로 만들고 들어오기 돌면서.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사실은요. 근데 재밌는 게요. 예.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보시면 하루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요즘 예. 그런 거네요. 예, 요즘 예. 그러니까 관측 이후로 처음입니다. 짧아진 게. 네. 아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럼 더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론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더 빨리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핵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게 그래도 여전히 계속 플러스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진짜 예. 짧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나 생각이 뭐냐면 지금 보면 매일매일 한 0.001초, 0.002초씩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아까 말씀 것처럼 이게 누적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0.002초가 느려진다 한다면 500일이 지나면 1초가 느려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초가 초가 안 맞아버리죠. 아 그러네. 그래서 1년에 약 1초씩.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6월 또는 12월에 윤초를 줍니다. 윤초. 윤초. 예, 우리가 저기 29일 윤달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씩. 초를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딱 맞아져. 그래야 맞이기 때문에.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가 1초가 돼버리면 윤초 애따 하나 줄게 주는 거예요. 원래 지구가 느려지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시간에 하루 막 돌아야 되는데 지구는 들 따라온 거예요. 한차 늘어진 거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와. 주기적으로 윤초를 줘서 우리가 보통 UTC라고 그러죠. 예. 국제표준시. 국제표준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렇게 1초씩. 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59분?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그 시간 1초를 그냥 계산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58, 있었구나. 59, 60, 60, 61. 그렇지. 정확히 그겁니다. 그렇게요. 이게 이제 IERS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관장하는 국제 기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매달 정도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이게 2016년 7월 6일 날 제가 리포트 받아온 겁니다. 여기 뭐가 써있냐면 립세칸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 이제 미리 윤초, 안내를 하는 거. 윤초. 2016년 12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2016년 12월 31일 예. 23시 59분 59초. 23시 59분 60초. 예. 그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0시 0분 0초. 그렇게. 이게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같은 같은 거잖아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줘버리는 거예요. 59, 60, 0, 1. 그 0이 하나 들어간 거네. 원래 뭐라고 2인데. 그랬어?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옛날 Y2K처럼 표준 시간이 바뀌는데 뭐가 이렇게 안 맞는 시간이 그래도 안 맞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기서 한번 기준을 바꿔주면 모든 애들이 다 맞춰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맞춰지나 시간이? 그럴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GPS로 시간을 맞추고 있는데 예. GPS 시간을 또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이거 다 받아서 네, 네, 바꾸니까. 야.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받아온 보고서인데 예. 여기 최근이잖아요. 본평강처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제표준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윤초를 지금까지 무려 37번을 했습니다. 많이 했군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차이 세기 때문에 이게 저에서 중요한 문제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은 거에 의하면 이제 올해 12월 달에는 립세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것 전혀 없고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효과 때문에 이 효과가 한 몇 년 지속되면 한 7초를 빼야 될지도 몰라요. 59, 1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걸 네거티브 립 세컨드라고 하는 거죠. 빼는 빼는 거를 거. 네거티브. 네, 맞습니다. 하나 예. 지금 더하는 건 더 주는 포지티브. 네. 알겠습니다. 야, 그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왠지 이해가 가는 느낌이지? 나는 저런 거 하고 저게 직업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은 저것만 할 거 아니야. 되게 쉬울 것 같아. 1초잖아.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잘 몰라. 뻔하잖아. 뭐 하는지도 잘 표가 안 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 것처럼 지구 자전축의 변화는 사실은 각속도 변하고 X, Y가 자전축의 변화고 Z가 하루 길이 변화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네. 하루 길이 변화는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자전축 변화에 대해서 이제 자전축 변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전축 변화도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운동이라는 거고요. 극운동. 극운동. 폴라 모션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분들이 자전축 변화를 얘기하면 세차 운동을 얘기하십니다. 세차 운동 들어보셨죠? 예. 네.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이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 지구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축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와 자전축이 같이 도는 거. 요게 세차 운동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릴 극운동, 폴라 모션은 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자전축만 막 변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극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 예. 자,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 예. 설명드릴까 봐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예. 네. 자, 요거만 보면 될까요?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B. 예. 그러니까 그
극운동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되게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전하고 예, 있고요. 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이렇게 그 혹같이 새로운 질량체가 생겼습니다.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빙하기 때 얼음으로 예. 생각이 되고요. 지하수도 생각이 되고 하여튼 뭐든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질량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상을 해볼게요. 이걸 얼음이라고 가정해 보면 예. 이 얼음하고 지구 사이에 마찰력이 하나도 없다. 기가 막 여러분들이 떠다닌다. 그 만약에 걸어가고 있는데 마찰력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 예. 거죠. 그럼 얘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자꾸 멀어지겠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네. 네. 제가 원하는 더다 그거거든요. 멀어진다.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자전축에 대비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미끄러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마찰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미끄러질 리가 없죠. 예. 대신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놈은 지구 자연축인 거죠. 지구 자연축이라는 건 우리가 일일이 지구를 쿡 박아놓은 게 아니고 예. 그냥 지가 돌고 있는 놈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면 자전축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전축이 변합니다. 자전축이 그래서 변화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뭐가 질량이 몰려 있는 것 때문에 그쵸. 질량이 몰려 있는 애는 그대로 있고 네, 자전축이 오히려 멀어지는 그렇죠. 겁니까? 그 원심력 때문에? 네, 네, 네. 오. 이 축은 뭐가 지탱해 주는 게 없으니까 전혀 아닌 거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질량이 생기면 자전축은 질량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질량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예, 예. 예. 그래서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죠. 질량.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질량이 사라지고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자전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게 중심의 변화에 따라서 네, 네. 네, 그거에 어디 따라서. 무거운 애가 생기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축이 약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제가 예. 움직이는 대신 얘가 움직여요. 얘가 힘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1849년부터 무려 예. 1849년입니다. 이 당시에는 자연축을 어떻게 관측했냐면 뭐 북극성을 보고 관측하는 거예요. 예. 되게 부정확하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자연축 변화를 평균 값으로만 대충 찍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1988년도 있고 이렇게 쭉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이 뭐냐면 지리상의 북극입니다. 우리 이제 북극.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리상의 북극이 1900년도 인근의 평균 자전축의 위치를 지리산의 북극으로 정의한 겁니다. 우리가 인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리산의 북극이고 지구 자전축은 이렇게 뾰 이쪽 한쪽 방향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전축이 한쪽 방향 간다는 것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쪽에 질량이 생겼거나 이쪽에 이쪽 질량이 부족해졌거나. 없거나. 바로 그렇죠. 예, 예. 근데 두 번째 맞습니다. 질량이 사라진 거예요. 왜 아. 사라지냐면은 약 2만 년 전까지 지구는 빙하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만 년 전에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마지막 빙하 최성기, 라스트 글레이션 맥시멈을 해서 가장 빙하가 발달한 시기였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빙하가 여기 그린란드 빙상, 남극 빙상은 지금도 있고요. 유라시안 빙상도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가장 큰 게 로렌타이드 빙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빙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빙상 때문에 전 지구의 수면이 지금보다 125m 낮았죠. 야, 그러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서해는 그냥 길 걸어서 건넜을 거고. 네, 거기는 지금 육지였었죠 그 당시에는. 와. 다 얼어 있어서. 네, 네. 그럼 우리 그 걸어서 저 알래스카도 가고 그럴 수 맞습니다. 있었겠네요. 예, 그때가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있던 분들이 저 미국 인디안 된 거라니까. 그래서 땅이 그냥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예. 그건 얼어서 붙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어, 바다가 얼어 있어서. 바다가 얼어서 예. 이제 물이 드러난 거죠. 바닷물이 부족해서. 네, 어디는 얼어서 연결될 수도 있고, 어디는 해수면 떨어져서 정말 육지가 그럴 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녹아서 지금 요즘 같은 바다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큰 매스를 차지하는 빙상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 과거에 빙하기 때는 여기가 얼음이 생겼으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도망간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빙하가 빙하가 다시 보여주십시오, 피디님. 네. 그리고 빙하가 사라졌으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가는 방이 어디냐면 과거에 로렌타이드 빙상이 있던 곳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캐나다 동쪽입니다. 예. 캐나다 동쪽. 바로 요쪽이죠. 요쪽에 가장 빙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자연축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자꾸 녹아서 그쪽에 질량이 손실이 되니까. 그쵸. 네. 질량이 손실되면 자연축은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렇죠. 질량이 커지면 반대쪽으로 이동한다고 맞습니다. 했으니. 네. 그러니까 진력 손실된 쪽으로 점점 붙는 거겠네요. 네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96년, 2000년부터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안 이렇게 가네. 뿅 내려간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뭔가 새로운 뭐 기후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하수 사용 예.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이 생기면서 인위적,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동해야 될 자전축 변화가 이렇게 가지 않고 중간에 슉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가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저거는 더 이상 자전축이 그쪽으로 이동을 안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녹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녹기는 실제로 녹을 테니까 녹는 거 대신 뭔가 생겼다는 뜻이네요. 생겼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진 거는 빙하가 사라진 거고 생긴 거는 해수면이 올라갔죠. 예. 네. 예. 그래서 생긴 거 사라진 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종합적인 효과로 자연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됐었을까가 밝혀졌습니까? 예, 이제 그거 이제 저희 논문에 나온 게 와. 이겁니다. 예, 요게 예. 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예. 논문에서. 그럼 저렇게 된 거는 자전축이 좀 더 기울기가 그거해진 거네요. 낮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흐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기울기가 눕혀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좀 더 위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축이 있으면 예. 이제 캐나다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놈이 방향이 예,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거죠. 자전축의 방향이 예. 그럼 더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가는 옆으로 거죠. 갔다. 예. 옆으로도 같이 그러네. 자전축이라는 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옆으로 갔다 갑자기. 네. 하여튼 그 동네에 뭔가 그러니까 질량 뭐가 좀 없어. 뭐가 없어졌건 없어졌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진 예, 거네. 예, 그런 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자전축 변화 자료만 제가 다시 뽑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전축의 변화 모양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요게 X 방향의 변화고요. 여기 Y 방향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X 방향의 변화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요게 X 방향의 변화, 그 요게 Y 방향의 변화죠. 예. 그래서 그림 그린 거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X 방향의 변화는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예. 길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크게. Y 방의 변화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평평해진 거죠. 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구 자연축이 변해서 아까 같은 것이 관측이 된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실제로 관측되는 지구 자연축 변화가 이렇게 사실은 이건 조금 많이 변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변하지 않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접시 돌리기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구 자연축이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지구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것처럼 이렇게 뭐 한쪽 거기 딱 붙어가지고 자전축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접시 돌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요 상태로 계속 돌지는 않죠. 어떻게 그렇죠. 오냐면 이렇게 워블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자연축이 여러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면 요 변한 상태에서 워블링을 할 거예요. 막 흔들릴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파란색처럼 관측이 됩니다. 흔들려서. 이렇게 와 흔들리는 거죠. 네네. 이렇게.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사실은요. 여기에 단위가요. 밀리 아크색이라고 단위 나와 있는데 1밀리 아크색이 지구 표면에서 약 3cm 정도입니다. 3cm. 예. 3cm. 근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500밀리 악세죠. 마이너스 200에서 300이니까. 예. 그러면 3cm에서 15m? 500 가면 15m 되는 거죠. 네. 15m씩 움직인다고요? 예, 15m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직경 15m 정도. 자전축이 예. 흔들리면서 15m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네. 한다는 거죠, 지금. 네, 한 435일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X 방향도 왔다 갔다, Y 방향도 왔다 가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삥 도는 것처럼 보이죠.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팽이를 처음에 딱 돌리면 그냥 가운데 딱 모범생처럼 돌다가 어떻게 톡 건드리거나 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도는 건데 네. 지구가 그렇게 그렇게 된다는 된 거죠. 거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질량이 있으면 도망가고 없으면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 일단 흔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워블링이 일어나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아 그게 그러다가 다시 얌전해지기도 합니까? 얌전해지지. 지구는 계속 자체 움직이기 때문에 얌전해지는 않아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점점 더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근데 문제는 지구가 에너지 잃으면서 원래 처음에 흔들리던 효과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요. 새로운 효과 다 애드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제 항상 비슷한 크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간 보신 것처럼 15m 정도의 범위에서 항상 흔들립니다. 예.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오히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 최근에는 오히려 덜 흔들려요. 덜 흔들리는 것도 걱정입니까? 여기 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과학자들은 이게 질문이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왜 지금 덜 흔들려?라고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정도의 흔들림이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됐지? 야가 궁금해지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있겠죠. 분명 이유가 예, 있거든요. 예. 어떤 일이 뭐지?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얘가 좀 덜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이 뭐지를 또 밝혀내야죠. 그래도 안 밝혀졌습니까? 지금 저희 팀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이게 좀 이게 435일 주기로 바뀌던 놈이 예. 이게 사실은 365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의 계절 신호가 커졌습니다. 계절 신호. 예, 계절 신호가 커졌어요. 그게 무슨 계절이 더 말입니까? 계절이 강화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추울 땐 더 춥고 네, 더울 땐 더 덥다. 그런 거 관련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봐야겠지만. 사계절이 뚜렷해지는다는 이유로 지구의 자전축의 흔들림이 줄어들어요? 네. 그거는 결과겠지.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진다고 왜 흔들리던 놈이 덜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구의 계절 변화 신호가 강화되면서 그 다른 신호를 죽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절 변화 신호가 강화되기도 하고 435일 주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섞여져서 된 거건데 예.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간에 이런 현상들을 지금 연구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다. 예. 좀 특이한 현상이잖아 이거는요. 예. 계절이 더 강하게 변한다. 네. 뭔가 농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아직 발표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 자연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이해했으니까 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애니메이션 좋다. 네. 아 조금 요게 이제 어려워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게 파란색 점이 이제 지리상의 북극이고요. 예. 네. 동그란 점이 자전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구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돌죠. 네. 돌다가 Exactly. 예. 이렇게 돕니다. 아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자연축이 혼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나. 와. 어우 저 팽이로 치면 되게 흔들려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팽이처럼. 네, 그런데 근데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군요. 다시 저렇게. 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무 일이 없고 있다 한다. 지구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예.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 지구는 항상 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다 한다면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구를 기준으로 자연축을 봤을 때, 네.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항상 우리 위치를 기준으로 뭘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우주의 어느 고정된 곳에서 지구를 내다본다.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파란색이 지리상의 북극, 또 요게 자전축.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전축은 가만히 있고요. 예. 이 지구가 움직이죠. 예. 네. 근데 자연축이 조금씩 움직여요 지금. 어이구야. 예,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 15m의 크기로, 직경 15m 크기로.
435일 주기로 저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저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게 15m보다 훨씬 큰. 아 이게 과장돼서 저런 리가 없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알겠습니다. 저렇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제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가 GPS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겠지만 GPS가 정확한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예. 얘가 같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전축 이동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를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 GPS 기기나 측정할 때 이미 다 이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배운 점인데 이게 의외로 미군에서 관심이 많아요. 미군?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미군 해군 연구소가에서 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예. 왜 해군에서 이걸 연구해야지라고 봤더니 이게 그 미사일을 해서 정밀 타격할 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보내야 되는데 얘가 흔들고 있으면 이게 좀 매우 정확한 내가- GPS를 측정할 때. 네. 또는 미사일을 보낼 때 예, 미사일이 궤적을 날려서 그걸 보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되니까 예. 거기 맞춰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축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예. 군사적인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거고요. 그래서, 네,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축의 변화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해수면. 예, 그 논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론이고 네, 이거. 네. 이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자, 이게 이제 제가 1993년부터 2010년 동안에 해수면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다 모아본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수면의 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네. 얘는 남극, 그러니까 남극에 얼음이 녹아서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을 이만큼 상승시켰다라는 네. 것이고, 그린랜드, 그다음에 이건 빙하라는 것은 남극과 그린랜드 제외한 산악지대 빙하를 말합니다. 알프스, 뭐 히말라야 그런 빙하들이요. 이건 지표 토양수고 별 중요하지 않고요. 댐은 우리가 댐을 만들어도 물이 이제 육지에 인위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해수면 오히려 다운시키는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하수, 이게 문제의 지하수입니다. 문제의 지하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지하수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지하수가 올라갑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지하수가 사라져서 해수면을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시켰다.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해수면을 얼마만큼 상승시키는지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이 이만큼 상승시켰고 그린랜드가 지하수를 보시면 거의 남극하고 그린랜드 맞먹을 수준으로 해수면을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인간이 지하수를 퍼서 쓰고 샤워를 하든 세차를 하든 예. 그럼 그 물이 증발이 돼서 하늘로 갔다가 바다에서 비를 내릴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하수가 해수면을 높인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기후 모델로부터 알려졌던 사실이었는데 이게 만약 정말이라면 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얘를 관측적으로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와. 그런지 안 그런지. 지하수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지하수가 해수면으로 얼마나 가는지부터 일단 측정해야 되겠군요. 정확하게.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이 자전축의 이렇게 네. 속도의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아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느냐.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하고 계신데. 잘 따라가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진짜 불안불안합니다. 한 발만 놓치고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이 뭐냐면 제가 사용한 지하수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예. 제가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인도가 엄청 썼고요. 인도가. 파란 데가 예, 지하수 예, 많이 예, 퍼서 쓴 곳이죠. 예. 중동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여기 중국도 많이 썼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많이 쓴 곳이 여기죠. 미국 서부. 예. 미국이 많이 썼구나. 예. 미국이. 이거랑 관련해서 굉장히 쇼킹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산 호아킨 밸리의 지반 치마를 측정한 연구인데요. 예. 어머나. 이게 1925년에 이가 지반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1977년 여기 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땅이 내려갔다는 뜻이. 땅이 내려간 거를 이제 이 전봇대에다 표시한 거죠. 어머나. 저걸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내려간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연구자인데 예. 저도 이분이 연구한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땅이 원래는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해발 고도가 변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계속 쓰니까 이제 밑에 그 땅이 내려가고 대수층의 있고. 압력을 못 주니까 계속 이렇게
컴pression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근데 침대 이제 매트리스 꺼지듯이. 예, 그렇죠. 그 정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와. 이제 여기는 엄청난데, 1977년이고요. 예.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이 측정해서 어. 88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또 계속 지금 내려가고 계속 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예. 산 호아킨 밸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지하수 사용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난다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들입니다. 사진. 진짜 그런가 보다. 점점 더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덜 내려가긴 하네요. 거의 다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누르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그때도 한번 그 비슷한 얘기 살짝 듣긴 했는데 지하수를 써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이 썼지만 그게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비가 오잖아요. 예. 그 비가 땅으로 다시 오면 그게 지하수로 되잖아요. 네, 왜 네. 하필 바다로 갈까요? 땅으로 오고요. 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데이터라는 것은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딴 애로 많이 간다. 그렇죠. 내 걸 써놓고 저쪽으로 갔다 갚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은 비가 1년에 1000밀리가 오는 지역이다. 예. 그러면 1000밀리만큼 다 들어간다 해도 지하수는 1000밀리 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3000밀리미터 썼다. 예. 그럼 2000밀리미터 항상 모자라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요즘 집안이 그렇잖아요. 월급 500만 원 받아도 한 800만 원 쓰잖아. 그러면 어디서 없어졌는지 계속 없어져.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요 인도를 요렇게 그림 나온 건 보여주지 못했고요. 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네, 쓰구나. 그래서 세상에. 예, 그렇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고갈이 됐으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할 텐데 예. 이거는 이제 해수면 상승은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하수가 사라져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됐는데 재미난 것은 해수면 상승이 특이하게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지하수를 사용한 지역 근처, 그러니까 인도하고 미국 근처는 오히려 해수면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요? 예. 그 떨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해수면이 떨어진다. 해수면이 지하에 지하수 퍼섰으면 예. 지하에 공간이 생길 테니까 예.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해수면 그 낮아진다. 근처 바다는 쏙 들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래잖아요. 아유, 깜빡 속을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것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예.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예. 특히 바다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위의 중력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바뀝니다. 중력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인도하고 미국 서부에 지하수 사라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만큼 물이 있던 게 사라진 거잖아요. 예. 밑에 공간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동안에는 물이라는 이만큼의 질량체가 있었는데 예. 질량이 사라진 거죠. 질량이 사라졌단 말은 중력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지하수가 있어서 바닷물을 요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었는데 예. 지하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의 힘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럼 물을 놓쳐버리는 거죠. 아,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소스가 되는 지역은 예. 해수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수면을 그러네. 상승시킨 것과 무관한 지역에서는 더 많이 상승하는 늘어나는 거예요. 거지. 아, 그러니까 바다를 우리 쪽으로 땡기고 오고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질량이 지하수가. 지하수라는 애가 무거우니까 네, 네. 바다를 살짝 이쪽으로 땡겨오고 있었는데 네. 힘이 빠져서 바다야 안녕. 하고 그렇죠. 예, 나라 나가버리는 안녕처럼 그냥 얘도 좀 멀어진 예, 거군요. 예, 예. 아. 그래서 요 지역은 오히려 해수면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야. 얘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사실은 예. 그 남극하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사라지면 생기는 해수면 상승 효과인데요. 네. 이건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계산한 건데 남극에서 얼음이 녹고 그린란드에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보신 것처럼 남극하고 그린란드 해안가는 오히려 해수면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저위도 효과구나. 바다 해수면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합니다. 멀수록. 예. 그래서 보시면 미국 동부는요 사실은 해수면 상승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린란드라는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쟤는 오히려 예, 얘는 그린란드는 빙하를 잃고 있어서 예. 빙하가 잃었다는 말은 중력에 사라졌단 말이 되고 예. 제가 똑같이 그동안 잡고 있던 힘이 힘이 약해서 좀 멀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근처는 해수면이 떨어지고 있죠. 예. 와.
여기도 떨어지고 그런 있고. 것도 영향을 그게 빙하가 미칩니까? 잡고 있던 바다를 오히려 놔줬구나. 맞아서 딴 데가 맞습니다. 좀 더 늘어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영향이 큽니까? 예, 그 예. 안에 지하수의 힘이라는 네, 게 네. 야. 얼마나 많이 퍼먹었길래 얼마나 많이 펐었길래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바다 해수면이 바뀔 정도로 해수면 관점을 보면은 이제 이 저위도에 있는 섬나라들 억울한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 저래서 자카르타가 자꾸 가라앉는구나. 네. 그러면 저 말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해수면 상승이 더 클까요? 아니면 지하수를 퍼서 써서 고갈돼서 해수면 상승의 효과가 더 클까요? 지금은 빙하가 더 큽니다. 빙하가 네, 더 더 크긴 큽니다. 합니까? 예, 그 예. 온난화가 더 문제긴 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예. 거기에다 플러스 지하수를 네, 쓰는 것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코카 펩시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구의 표면은 저렇게 큰 질량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내부엔 골고루 퍼져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도 잘 이해 못하겠네. 그러니까 질문을 읽어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전해주셔야죠. 5천 원 줬다고 그냥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카페피님 질문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조금만 네. 다시 좀 슈퍼챗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슈퍼챗이 감사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네. 이게 바다는 한 4,000m 정도 깊이 정도 되는데 예. 그게 큰 양인데 이렇게 변하냐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보신 것처럼 그게 큰 양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양이 밀리미터 단위거든요. 아, 해수면 높이가 예,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해수면 상승이 약 한 3.5mm라고 알려져 있고 1년에 예. 3.5mm, 1.5mm는 그냥 바다가 팽창하는 거예요. 바다 물이 뜨뜻해져서. 네. 그리고 이 정도가 이제 실제로 얼음이 녹아서 들어간 건데 이 정도 중에서 0.7 정도가 그린랜드, 0.3 정도가 남극, 예. 그다음에 0.4 정도가 지하수 막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아, 1년에 3.5mm씩 올라갑니까 해수면이? 네, 3.5mm죠. 100년이면 35cm네 이만큼이네. 네. 문제는 그게 계속 가속된다는 게 문제고요. 아, 3.5, 3.7, 3.8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사실은 말은 3.5지만 바다가 워낙 사이에 크니까 예. 사실은 물의 양을 보면 엄청난 거죠. 예, 매년. 아니 그 교수님 논문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쓴 게 이 뭐지 각도 네.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네, 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 예. 요거는 해수면의 문제고. 네, 네, 네. 예. 이제 저 해수면이 변한 거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지하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자연축 변화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아 얘를 이용해서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변하면 속도는 느려지는 건 알겠어요. 예, 돌아가는 속도는 느려져요. 네. 예. 근데 아까 말씀 것처럼 속도 변하는 것은 외핵이 워낙 오차 크기 크면수니까. 때문에 해석을 예.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아예 알기를 하고 자연축의 변화, XY 변화만 본 거죠. 예.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이제 마지막 결과인데요. 자, 요게 왼쪽 그림이 이제 자전축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계산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빙하기 간빙기 때 지구 자전축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게 지금 캐나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만약에 인류가 기후 온난화도 일으키지 않았고 지하수 쓰지 않았다 한다면 지구 자전축은 그냥 재미없게로 쭉 가야 돼요, 이렇게. 저 원인은 뭐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그 빙하기 때 빙하가 있으면 지가 자전축 도망갔다가 예. 네. 그러니까 사라지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거입니다. 아, 빙하가 높기 네,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자전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 바로 빨간색이고요. 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류가 직간접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자연축 변화 요소들인 겁니다. 저거는 기후 변화라든가 지하수를 썼다든가 이런 네. 문제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랜드가 예고요.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린랜드의 그린랜드 얼음이 쪽으로 가네요. 사라졌잖아요. 예. 사라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린랜드 예, 예. 쪽으로 사라진 가네요. 쪽으로 가는 네. 거죠. 예. 가는 방향이 거 바뀌었어요. 그거고요. 남극 요거고요. 남극 쪽으로 가겠네요. 네, 예. 남극. 그다음에 댐이 만드는 효과.
댐은 전 세계에 있는데 왜 저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특히 많이 썼나 보지. 어느 쪽 한쪽 몰려 있을 거잖아요. 아 댐들이.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훨씬 더 효과가 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막 몰려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상쇄돼서 상쇄되면서 결국에 약간 요거밖에 정도의- 안 나온 거죠. 저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전 세계 댐들을 다 더해서 수량해가지고 방향 잡았어. 이 방향이 얼마, 이 방향이 야. 얼마 그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댐들이 언제 완성되고 얼마만큼 물이 채워질 것이라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예. 걔를 그냥 다 불러다가 그냥 계산시키면 되는 거죠. 예. 서기환 교수님 방에 조교님들 진짜 고생 많이 힘들겠다. 하셨습니다. 대학원생들. 와가지고 네. 하나하나 숫자가 저걸 어떻게 계산을 다 해, 저걸. 야야 춘천댐 빼먹었잖아. 그거 안 해?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글래시어는 산악지대 빙하들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GW가 이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 효과, 요 GW. 효과가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하수의 영향이 꽤 큰 거네요. 이 그래프를 예, 보면. 꽤 큰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예. 빨간색을 제외하고 제일 큽니다. 그러네요. 가장 효과가 그러네요. 큽니다. 이게 이제 자전축 변화라는 게 질량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 붙어 있으면 잘 효과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적도에 붙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질량 변화가 예. 적당한 위치, 중위도 쪽에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데 지하수가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사는데 네, 많이 네. 사는 예, 데에서 예. 그래서 유별나게 지하수 효과 큰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요 효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지구 자연축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요소들 다 계산한 거고 예. 얘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측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요 파란색 화살표가 됩니다. 합력을 구하면. 예. 그리고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 실제 관측값.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측값하고 계산값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수 효과를 고려 안 했을 때는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아하. 그렇게 예, 갔는데 예, 예. 방향이 바뀐 거네. 방향이. 예, 그렇죠. 자전축에. 네네.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잘 설명했네 했던 거예요. 대충 설명했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정교하게. 각각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요 차이마저도 언젠간 누가 설명할 날이 오겠죠. 네. 자전축이 저렇게 방향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큰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바뀐다는 거지. 바뀐다는 예, 거지. 그냥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한 거고요. 예.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있었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아, 큰일은 안 일어나는구나. 호랑이의 무늬가 요즘은 조금 옅어지고 있네. 뭐 이런 식이하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쟤? 그런 느낌. 아, 그렇군요. 얼마 다행입니까, 예. 그래도. 뭐, 전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전축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혹시 저게 변해서 뭐 어떤 나라에서 막 리튬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죠?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 막 미국에서 리튬 발견되고 뭐 그런 게 혹시 그게 하루 이틀 가지고 자전축을 흔들어서 하루 지네 거 이틀 아닌 가지고 거를 되겠습니까? 자기네 쪽으로 갖고 가는가 싶어서. 와.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한 질문이 하나가 예. 석유도 캐는데 어. 왜 석유는 영향을 안 미치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석유를 캐내니까. 그것을 맞네. 제가 질문 많이 받았고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 논문 발표하고 이제 외국 사람부터 굉장히 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많은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또 질문했었는데 그분이 왠지 그 메일의 어투를 보니까 석유업계 종사하는 분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죠. 네가 한번 계산해봐라. 어. 그랬더니 한 이틀 만에 답이 왔는데 예. 그분이 계산한 바에 한 거에 의하면 그 석유를 채취한 양이 지하수 양의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하수. 얼마 안 되는구나. 예. 그렇지. 석유야 우리가 얼마나 씁니까? 그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물수 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 지하수만큼 쓰는 건 없는 거죠. 그래도 석유는 한 번 쓰면 그쪽으로 다시 안 가는데 지하수는 다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하지만 네네네. 석유는 꺼냈으면 근데 지구의 자전축이 지하수를 써서 생기는 지구 자전축의 원래대로의 궤도의 변화잖아요. 네. 궤도의 변화가 우리는 지금 뭐 2%가 호랑이 무늬가 변한 것처럼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뭐가 하여튼 달라졌는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네. 근데 약간 불길해. 그 지구가 도는 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자전축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수 때문에 약 뭐 최대한 1m 정도 변했다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저기 이래서 남북 방향으로 예. 1m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안프로님께서 1m 북쪽에 있다. 예. 북쪽에 있다 할지라도 더 축구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1m 정도는 영이 안 되고 아.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예. 지구 자전 각도가 한 1도 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1도. 1도는 100km, 110 몇 킬로입니다. 예. 그 정도 스케일로 변해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지금 것처럼 뭐 1m, 2m 정도는 뭐 그거는 저희가 남북으로 1m 이내 떨어진 상태의 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야. 그럼 저 방향 1m는 1m만큼 추워진 겁니까? 더워진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요. 예. 한국 입장에서 1m만큼 북쪽으로 간 겁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금 자연축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봤을 때는 더워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m만큼 더워졌습니까? 더워질 것 같습니다. 예. 어쩐지. 어쩐지 덥더라니. 어쩐지 가을이 네, 됐는데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야. 야, 지구 지하수의 변화가 자전축의 변화가 이런 거다. 달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고도 새롭게 배웠네요. 달이 우리 지구 회전 하루를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달아 하루를 길게 만드는구나. 너 덕분에 하루를 좀 더 살았구나. 이런 시도 가능하겠다. 지구가 예전엔 되게 빨리 돌았다. 어. 그런 것도 배웠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대충 다 배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은 진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지구 자전축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야, 왜 감탄을 하십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와,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자,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기현 교수님. 야, 진짜 희한한 재밌는 이야기 잘 배웠습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시고. 네. 근데 교수님은 진짜 되게 프론티어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하시는 주제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문을 쓰고 계시고. 사실 이게 제 원래 연구 주제는 아니었고요. 예. 원래는 저는 인공위성 중력 그때 한번 제가 이진호 프로님께서 지구 중력 측정하는 위성을 설명해 깜짝 놀랐었는데 그거를 전공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재미삼아 시작한 연구라서 이제 꼴랑 이제 3편 안 썼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제 각 박사를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 와. 중력 측정하는 거. 네. 가다가 뭐 여기는 중력이 커 작아 이거 어떻게 아냐. 그래요. 인공위성 2개 싼거 날린다고 했죠? 예, 그거 들었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서기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과의 학문은 항상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그러네요. 오늘 잠깐 시상이 떠오르네. 시상이. 이런 거 근데 시상이 떠오르면 안 돼요. 안 돼요? 난 자꾸 시상이 뭘 떠오르. 가르쳐줘도 자꾸 문과가 되는 거야. 달아 안녕 뭐 이런 거. 네. 지구 오빠가 미안해. 네. 네. 저희는 물러가고 글로벌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